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어야 행복하다고 하니까 웃음소리. 김영민 아나운서 웃음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아유 그럼요. 제가 또 잘 웃잖아요.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오히려 의무이자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먼저 세 가지 법안 중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의 삼권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삼권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또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리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네. 왜 이럽니까? 예,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네.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질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네. 답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공수처가 원래는 공직선거법 혐의는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박은정 의원이 질의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박은정 의원이 언급한 돈의 흐름은 지금 이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이 된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2달 후에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 원의 돈을 받은 정황을 말합니다. 그래요. 야당에서 항상 먼지털이식 수사다, 털 때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얘기도 지금 뭐 임기 전부터 취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반응 한번 또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 요청도 사실상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물밑 조율도 거치지 않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을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독대라는 건 기묘하게 단 둘이 할 얘기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언론에 대고 독대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독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번이 어려우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같은 당인데 독대를 한 해 만에 이런 걸로 왜 국민들이 뉴스를 들어야 되는지 많이 이상하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지나고 또 뉴스 전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다시금 두 국가론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나라다. 이제 통일 그만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임 전 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시금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면서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양쪽 모두 상대를 주적이라 부르고
대화도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까 적대적 두 국가 상태가 아니냐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완성돼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더 악화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또 예전처럼 남북 간의 대화도 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오산이다. 오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지금 평화, 공존,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럴 거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또 나온 얘기입니까? 네, 추가된 국민의힘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지만 더 놀랄 것은 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네.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 두 국가로는 논쟁하고 비판할 가치도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북한 가서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각각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은 NL 계열 인사들의 이념적 좌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도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동안 가급적 NL 정치인들의 이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몇몇 좌파 인사들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이념은 자유지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날씨가 맑았잖아요. 북한에서 맞습니다. 오물풍선이 내려오는 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북한이 지금까지 날려보낸 풍선의 양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엊그제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 오물풍선을 또 120여 개 띄운 것으로 식별이 됐습니다. 네. 이 풍선의 일부가 인천공항에도 떨어져서 그래요.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네. 대통령실 바로 옆인 용산구 합참청사 상공에서도 이 풍선이 식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너무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지난 5월 28일이 1차 오물풍선 살포였는데 이번이 벌써 22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22차례에 걸쳐서 부양한 풍선의 개수를 총 합치면 예. 5,500여 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입장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해서 군 입장이 합참에서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합참은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요. 이 소식 좀 나중에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5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가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5 쌍둥이가 나왔다고요? 한 대에서 5명이잖아요.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 사공혜란 부부인데요. 자연 임신으로 남자아이 3명, 여자아이 2명 이렇게 5 쌍둥이를 지난 20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자연 임신. 네, 이 사공혜란 씨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을 받고 임신 준비를 위해서 배란 유도제를 맞았는데 이 첫 치료 이후에 바로 이렇게 5 쌍둥이가 생긴 거고요. 네.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가 생겨서 건강하게 태어난 게 국내에서 최초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부가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1억 7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료비 지원금이나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이렇게 다양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지원 액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도 적을 거다 이러시는 그럼요. 분들이 5명인데요. 네. 애국자 부부네요. 이 저출산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가운데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이제 조만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 때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것도 대기업 위주로 가서 중소기업분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누리지 맞습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골고루 좀 이런 혜택들이 나눠줬으면 좋겠고 또 이 5쌍둥이를 낳으신 이 부부께도 축복의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영민 아나운서 해피한 뉴스 많이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